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5급 따라잡기의 심우섭입니다. 제가 좋아하는 글 중에 자이이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. 이것은 나도 이롭고 상대방도 이롭다 라는 뜻인데요. 보통 내가 이득이 되면 상대한테는 손해가 되고 상대한테 득이 되면 내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 자이이타는 서로가 좋아질 수 있는 바로 상생의 교훈을 주는 그런 좋은 글입니다. 그러나 막상 실천에 옮기기는 참 어렵겠죠. 바둑은 이겨도 즐겁고 져도 즐겁다라고 하죠. 그러니까 바둑은 서로가 이득이 되는, 서로가 좋아지는 바로 이 자이이타를 실천하는 하나의 방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, 오늘의 강좌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새로운 또 보석과 정석을 이어보겠는데요. 자, 이것도 실전에서 많이 쓰이는 실전 정석이 되겠습니다. 자, 걸쳐서 협공에 왔을 때 전 시간까지는 이제 양걸침에 대해서 다 익혔습니다. 자, 특별히 이제 세력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띄어서 뭐 큰 모양을 갖추기 위한 정석 많이 쓰는 방법이죠. 자, 지켰을 때 이렇게 씌워가는 수, 이것이 이제 큰 모양 작전이 되겠습니다. 단 여기를 씌웠을 때는 반드시 흙이 축이 좀 유리해야 된다는 거, 이것을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. 예를 들어 백이 이런 교환이 되어 있을 때는 이 수는 좀 위험한 수가 되겠습니다. 이 경우에는 백이 여기를 뚫고 나가서 막을 때 이거를 바로 끊어가는 강력한 수단이 있습니다. 지금은 이걸 넣는 수는 이게 잡혀가지고 속절없이 그냥 잡혀버리는 거죠. 그렇다고 이것을 넣는 수도 역시 이 미는 수가 또 선수고 잡힐 수는 없죠. 그 다음에 여기를 뚫고 나가게 되면은 끊으면 이 돌로 충머리에 이용이 돼가지고 늘었을 때 이음은 이 두 점이 크게 갈라집니다. 자, 그러면 흙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두는 수단인데요. 이때는 백은 뭐 쉽게 갈라서 나갈 때 있고요. 막았을 때 이렇게 뚫어 놓으면은 역시 이게 축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 돌이 잡히지 않으면 흙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. 물론 이 돌은 자체가 선수 이용은 할 수 있는데 막아서 귀의 집이 백이 큽니다. 결국은 흙이 힘을 기르더라도 백은 충분히 다음 싸움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시험은 축이 유리할 때 둬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, 백의 입장에서도 내가 축이 유리할 때는 나와 끊는 수가 최강수라는 걸 기억해 두십시오. 지금은 상황이 축이 불리한 만큼 지금 끊는 수는 없습니다. 만약에 그래도 상대방이 축이 유리한데도 끊어온다면 이 대비책을 모르면 문제가 되죠. 아까 같이 둬서는 갈라지고 문제가 심각합니다. 여기서 이제 흙의 유일한 대비책이 이거는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. 모양은 이상하지만 이렇게 단수를 칩니다. 나가는 건 빵 따냄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가 없죠. 늘어야 됩니다. 그때 맞게 되면은 당장 축인 만큼 다른 데 놓다가는 지켜서 오히려 이 백이 잡혀서 안 되겠죠. 백은 일단 이 돌을 밀어 잡으러 가야 됩니다. 늘고 또 단수 몰고 갑니다. 늘어가는데요. 자, 이 막으면 이쪽이 잡히니까 이렇게 해서 뭔가 흙도 지금 힘이 굉장히 약하죠. 두 수밖에 없습니다. 당장 축도 안 되고 우선 이 두 점 머리를 꼬부려서 막아왔을 때, 자, 이제는 여기서 이제 수를 만들어내는 거죠. 약점이 있습니다. 그냥 넣는 것은 A, B가 보이지만 흙이 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잡혀버리죠. 이렇게 급할 때는 먼저 희생타를 던지는 것이 요령입니다. 단수인 만큼 늘게 되는데 이제는 이 수가 언제든지 선수가 되는 수죠. 늘 때 축입니다. 언제든지 선수는 미리 단수 치는 게 아닙니다. 여기서 단수로 몰아서 축으로 잡는 수단이 있는 거죠. 나오면 그때 단수해도 늦질 않기 때문에. 그래서 이 돌이 잡혀버리면 거북등 때림이나 마찬가지인데 백의 실패가 확실하죠. 그러니까 이 끊음수는
백의 입장에서 자신이 축이 유리할 때만 쓴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.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시음수에서는 백은 반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. 축이 불리하기 때문에요.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. 맞고 이제는 버텨나가는 수밖에 없죠. 자, 이렇게 둬서 여기까지 가고, 예전에 이 정석은 이쪽을 지키든지 여기를 지켜서 약점을 지키는 거죠. 그러나 이 형태는 여기를 갈라지게 되면 흙이 세력을 쌓으려던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. 지금은 거의 웬만한 분들은 일단 모양은 익혀 아실 겁니다. 이 자리까지 가서 형태를 갖추는 것이 정석이다 하는 형태가 확인이 되는 초반 포석입니다. 자, 이제는 이 세력과 더불어 이 정석과 더불어 이어지는 공격을 배워보겠습니다. 자, 이 형태가 왔을 때 착각을 하기 쉬운 것은 급소를 놓고 큰 자리를 갔으니까 여기를 끊고 싶은 마음은 많이 생깁니다. 약점이 너무 많죠. 있는 수는 오히려 끊겨서 흙이 위험해집니다. 그러니까 여기를 이었을 때 이걸 갈라서 백은 아주 흐뭇해질 수 있죠. 하지만 이거는 소탐대실의 전형입니다. 이 막강한 세력을 이용해서 여기를 흙이 차지한다면 백이 만든 모양과 흙이 만든 모양은 비교가 안 되죠. 또한 이 귀는 완전한 백의 집도 아닙니다. 저 사활은 후반부에 다시 익힐 수 있겠고요. 자, 그렇다면은 지금은 백이 여기를 노릴 것이 아니라 세력을 줬으면 세력 깨는 수, 가장 쉬운 수가 일단 갈라치기가 되면은 가장 훌륭합니다. 그럼 흙은 열심히 쌓은 세력이 이렇게 갈라지니까 좀 기분이 나쁘죠. 대가는 얻긴 얻어야 되는데 여기도 뺏기고 이것도 갈라지면 안 됩니다. 그럼 우선은 여기를 지켜놓는 것이 정수입니다. 이 돌이 오면은 백은 거의 이 형태는 여기를 지켜야 됩니다. 이 돌이 없을 때는 지킬 필요가 없는데요. 이 돌이 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. 이 돌이 약하니까 여기를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때는 이 자리가 이 돌을 공격하는 급소에 해당돼서요. 이 백이 살려면은 이런 악수 교환을 다 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살긴 살더라도 다음에 또 치중수가 있기 때문에 백은 이렇게 해서 살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런 교환 자체가 악수가 돼서 아주 손쉽게 귀까지 깨러 갈 수 있는 수단이 남죠. 살더라도 손해보는 게 더 많습니다. 그래서 이 형태는 이 정석에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 이 돌이 오면은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여기까지도 백은 전혀 문제가 없고 흙은 세력도 갈라졌고 유일하게 이 돌, 약한 돌을 공격을 하면서 대가를 얻어내는 방법입니다. 그 대가는 뭐냐? 일단 4선의 급소는 3선의 날일자. 이것이 공격의 급소죠. 자, 여기서는 백도 절대로 한 수로 봉쇄당하는 것, 이런 것을 놓쳐서는 안 되죠.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. 자, 이때 모자는 날일자로 벗기. 자, 이렇게 벗어두는 것이 보통입니다. 이렇게 1, 2비전 쉬운 것 같지만 이 형태는 이 한 수 이용당하고 나서 이쪽에 돌이 중앙으로 백돌이 오게 되면 이 흙세력은 세력이 아니라 이제 거의 공격 대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손 빼서 이런 수를 계속 당하게 된다는 것은 거의 세력같이 보이지가 않죠. 그렇다고 지키자니 지킬 만한 마땅한 수도 보이질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중앙으로 이렇게 멀리 못 오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두는 겁니다. 자, 이러면 백은 흔히들 실수하는 것이 이렇게 막아서 선수다고 하는데 이거는 대학수입니다. 늘고 나면은 끊어지는 약점도 있고 치중하는 급소도 있습니다. 절대 이런 수를 두는 게 아니라 역으로 이 자리를 두는 것이 좋은 하나의 형태입니다. 이때 일단 호구급소로 오면은 막는 것이 선수가 되죠. 다음에 젖힘이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를 막아서 살아야 되는데 이때 백은 서둘지 말고 이 돌이 완생이 아닙니다. 이렇게 귀를 띄워서 확실하게 집을 짓고 살고요. 흙도 대신 이쪽의 돌을 지켜서 이 돌을 공격하면서 흙도 좌변에서 안정을 취할 수가 있겠죠. 비록 여기는 갈라졌지만 쉽게 백의 형태의 좌변을 깰 수 있다는 거, 이 세력의 그 대가를 얻어내는 장면입니다.
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뭔가 백도 아주 쉽게 안정적으로 살아버린다는 것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. 그래서 흙도 뭔가 여기서 다른 변화를 또 봐야 되겠는데요. 그 변화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기로 하고 오늘의 강좌는 여기서 마치고 사활로 넘어가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이어지는 실전 사활입니다. 역시 자주 나오는 3선, 4선, 단 이 정석까지 마무리되어 있는 모양입니다. 자, 단독 쳐들어가서 살 수 있는지 없는지. 저번 시간은 이제 봉쇄에서 잡으러 왔을 경우 결코 잡지는 못했죠. 이번에는 바로 붙여 막아보겠습니다. 자, 이 경우 이렇게 늘어서 사는 수는 이미 익혔습니다. 안쪽으로 들어가는 수단도 있는 겁니다. 자, 여길 기우면 치받아서 집이 더 넓어지죠. 그래서 여기서는 늦춥니다. 자, 과연 살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상대방 집에서 살려고 할 때는 이용수를 많이 두라고 했죠. 보통 하여튼 한 칸은 보통이 이 자리가 가장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. 자, 이을 수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는데 우선 이었을 경우에는 이용수, 귀에서 이수 가장 간단하죠. 막으면 또 이 변으로 가서 막았을 경우 역시 이 치중수 없애서 간단하죠. 3선 4번에 2선 2번 쉽게 살았습니다. 이 형태에서 흙이 먼저 여길 치중하더라도 결국은 잊게 되면은 이수를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와도 간단하게 살아있죠. 너무 쉽습니다. 자, 그러면 흙도 뭔가 다른 방법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. 이렇게 왔을 때 왜 이걸 꼭 막아야 되느냐? 이왕이면 여길 둬서요. 막으니까 이렇게 살았으니까 사활은 항상 상대방이 둔 곳을 꼭 찾아가 보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. 자, 이 경우는 어떨까요?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수단이 안 되는 거죠. 이음은 약점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밀 수밖에 없습니다. 늘어야 되는데요. 여기까지 갑니다. 자, 젖혔을 때 어떻게 살겠습니까? 굉장히 집이 넓어 보이는데 자, 여기가 아주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. 이 형태에서는 넓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호구를 해서 사는 것이 올바른 수단입니다. 여기는 이수가 항상 선수가 되어 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. 그러나 미리 손해볼 필요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쪽은 이쪽하고 여기 왔을 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사는 거죠.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렇게 하면 집이 넓게 여기나 여기 이런 식으로 넓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형태도 일단 모양의 급소 여기를 당하게 되면은 이건 이을 수밖에 없는데요. 자, 이 형태에서 사활의 기본 초창기에 많이 배우셨죠? 일단 백 모양 안에 호구가 없습니다.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? 집 줄이기죠. 그럼 2선이 한 번, 2선이 3번. 2선이 항상 많은 쪽에서 젖혀서 집을 줄여가는 겁니다. 자, 못 들어오게 막으면 이때 이 사활은 가장 중요한 장면을 맞이했는데요. 보통 뭐 호구면은 호구 앞자리, 이 자리 가면은 보통 많이 두는 거죠. 그러나 이것은 착오가 있습니다. 이 형태는 백이 여기를 오게 되면은 자, 흙은 어디든지 둬야 되는데요. 안 두면 빅이 되죠. 그러나 여길 둬도 백이 여기를 찝으면 이 형태는 흙이 다 둬도 결국은 곡사궁의 곡사궁, 빅으로 살아버립니다. 이쪽을 두더라도 역시 이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그때 이 자리를 가면 역시 곡사궁, 곡사궁, 빅으로 백이 살아버립니다. 그렇다면은 흙은 자, 항상 상대방이 둔 곳을 눈여겨보라 그랬죠. 사활술길 그렇습니다. 내가 여기 두니까 여길 둬서 안 됐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바로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. 거꾸로 그 자리를 먼저 두는 겁니다. 이것을 막는 수는 이것은 이렇게 가서 이 형태는 이미 오궁도의 기본 형태입니다. 암만 이도를 잡아먹어도 전체를 백이 살 수가 없는 형태로 죽어버린 형이 돼버리죠.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이수를 둬봐야 안전하게 넘어가서 한 집밖에 없죠. 결국은 잡혀버리게 되는 겁니다.
그래서 좋은 수단을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살려줘서는 안 되는 방법이죠. 그래서 이 형태는 이수로서 간명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모든 사활이 그렇지만 안에서 살더라도 바깥 세력을 주게 된다는 거. 그러나 지금은 사활만 자체만 갖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위급할 때는 이런 비상수단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